안녕하세요, 디아의 틴세입니다. 오늘은 SPG 단장님 모부기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Hello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esports and Overwatch with 모부기, the owner of Team SPG. Let's get into it. 어서오세요, 모부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PG 대표 유지훈 모북이라고 합니다. 예, 어서오세요. 모부기님 어서오세요. 우리 옆 동네 발로란트는 있지만 오버워치에는 없는 게 있다면? 둘 다 지금 최근에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버워치에는 지금 안티치트 시스템을 잡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프로그램상으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조금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발로란트에는 뱅가드가 있는데 물론 뱅가드도 허점이 많고 컴퓨터 뭐 에러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는데 오버워치는 그냥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울타리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만들어줘라. 오버워치는 그게 없더라고요. 인게임 들어가기 전에 이제 프로그램 켜지는 게 없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오버워치 대회 운영팀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현재 상황이 오버워치가 이제 새로운 유스프를 끌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 기존에 있는 선수들로 서로 이제 계속 돌려가면서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선수들에 대한 이제 페이가 조금 더 계속 높아지면서 이전에는 오버워치 리그 시스템에서는 오버워치 각 팀을 위한 스킨이 있었고 그 스킨이 만약에 팔리게 된다면 그 팀한테 재분배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현 플랫폼은 그게 없으니까 게다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도 없어가지고 자생을 해야 되는데 자생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죠. 그래가지고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리그 같은 경우에는 리그 스킨이 팔리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리그팀 운영비로 도와주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신인들을 많이 뽑기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됐고 그렇죠. 그죠. 기존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높은 연봉을 원할 거고 맞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팀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개최 측에서 이것만 운영팀한테 지원을 해주면은 그래도 운영할 만하겠다 싶은 요소. 솔직하게 진짜 네. 지원금이죠. 금액적인 그렇죠. 부분. 금액적인 부분이죠. 대회 한 번 하게 되면 많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 뭐 숙식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이 깨지고 그렇죠. 대회 시기만이라도 뭐 숙식을 해줄 수 있는 담당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운영할 만하다. 그리고 안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오프라인으로 란매치로 진행하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할 때마다 돈이잖아. 그게 빡세요. 그 상황에서 지원금도 따로 없으니까 거의 비영리 단체네. 최근에 비매너 유저,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유저 등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스트리머 모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사생활을 너무 보장해주는 느낌이랄까요? 팀 게임에서 각자 이제 프로필을 체크해야 되고 아, 이 친구 뭐 이거 하네?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러면서 아,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너 이거 잘하네?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그런 재미도 있는 건데 맞다. 그거를 이제 오버워치 1 패치 때도 아예 프로필 비공개라는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막아놔버리고 갑자기 그거를 이름조차 못 보게 해버리니까 아, 얘는 진짜 뭐지? 이제 핵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핵 친구를 보면 닉네임을 보고 얘 핵이야. 뭐 무슨 거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핵을 쓰는 사람들이 어느 수준으로 이제 이걸 악용하냐면요. 프로필 카드를 매판 바꾼대요. 아이콘. 네네네. 그래가지고 얘가 걘가? 그런 것도 유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 바꾼대요. 저도 그걸 최근에 듣고 아, 진짜 잔머리 잘 쓴다. 이건 진짜 삭제해줘야 돼. 그래서 삭제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자, 6대6이랑 5대5 제일 차이 나는 부분,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저도 처음에는 5대5가 정말 심플하고 재밌다. 빠르게 교전을 하고 스타일리시하고 되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는데요. 이제 오버워치의 조합 시너지가 탱커와 힐러 기준으로 많이 잡히잖아요. 포킹이면 뭐 젠야타라든지 메르시, 바티스트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든지 5대5가 되니까 탱커 위주로 중심적으로 좀 이제 조합을 맞춰가는 경향이 많은데 최근 현 패치를 보면 탱커를 너무 많이 버프를 해버리니까 체급이 센 탱커 위주로 조합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5대5로 가니까. 이러면 오버워치 개발진 입장에서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새로운 캐릭터를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서로 가위바위보 싸움을 해야 되니까 조금만 잘못 내버리면 그 캐릭터만 하게 되고 그 캐릭터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게임이 돼버리면 서로 이제 골맛이 안 나잖아요.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나왔던 게 예를 들어 3-3
고츠 메타를 계속 했는데 그것만 계속 봤잖아요. 2년 동안. 그렇게 계속 똑같은 조합만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저는 불만이 나올 거라 생각도 하고 6대 6으로 돌아가면 그나마 시너지 예를 들어 자탄과 자폭 연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따로 하나 딱 쓰고 게임 끝. 지금은 연계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지긴 했죠. 거의 없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는 이제 벼랑 끝에 있으니까 뭐라도 트라이 해보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이제 여기 집 나가신 영감님들이 오버워치가 6대6으로 바뀌었다면서 하고 돌아오는 것도 긍정적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죠. 예. 맞아, 저도. 이제 해외에서 보니까 5대5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나이트메어 오브 더블 쉴드 투방벽 메타 오면 투방벽.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DPS 유저들 보면은 매칭 시간. 옛날에 진짜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 뭐 2시간 찍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6대6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의 변화는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도 괜찮다고 봐요. 지금 해외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이 오버워치 2 출시할 때 무료화 결정이랑 5대5로 변화가 부정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내가지고 예, 지금 이렇게 된 거일 수도 있다라고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무료화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딱 반반인데요. 무료화를 하는 거는 요즘 게임의 트렌드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무료화를 통해서 새로운 그 플레이어들을 데려올라 하는 시도는 정말 좋은 선택인데 그에 기반한 환경 조성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FPS 게임이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핵인데 오히려 더 많아지는 느낌이라 그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무료화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온 유저가 탱커를 잡았을 때 그 판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더라 이런 의견이 좀 많았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자, 실제 테스트 보기 전에 지원서, 그러니까 구글 폼만 딱 받았어요. 그 제일 먼저 고민하거나 신경 써서 보는 부분. 예전에는 솔직히 점수를 최소 기준만 맞추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결국에는 점수가 일단 많이 높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결국에는 피지컬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이니까 그 이후에는 레퍼런스 체크. 처음 들어보는 선수인데 지원을 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아는 선수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지. 이 친구 어때? 이 친구 성격 어때? 이러면서 고민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감독님들도 이제 추가 선수가 필요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자기 선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경쟁전에서 본 적 있어? 그러잖아요. 보통. 맞아요. 그러니까 경쟁전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경쟁전 점수는 제가 볼 때 그게 만약에 좀 높다 네. 그리고 한 계정으로 좀 많이 했다 네네. 멘탈 건전성을 체크할 수 있는 척도도 된다고 봅니다. 아, 그건 맞죠. 그런 그런데 건 만약에 아까 말씀해 주신 레퍼런스 체크를 딱 해봤는데 그거 피드백도 좋아. 그러면은 이제 좀 신뢰성이 올라갈 수 그렇죠. 있죠. 자, 그러면은 인게임 테스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피지컬이에요. 6대 6일 때는 그래도 시너지적이나 아니면 게임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를 체크를 많이 했었는데 5가 되면서 체급이 아예 낮아지면은 게임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콜, 얘가 게임을 하면서 콜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저는 좀 많이 보긴 하거든요. 요즘 경쟁전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보이스를 거의 안 쓰니까 이걸 좀 알기가 어렵죠. 그거 좀 아쉽긴 해요. 맞아요. 근데 아까 6대6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은 연계를 할 필요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렇죠. 팀보이스 참여율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비하면. 그죠? 그냥 피지컬적으로 찍어 누르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콜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그렇게 맞추면서 게임을 이기는 거에 진짜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게임인데 요즘은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그때는 연계도 필요했었고 게임이 맞아요. 유료였잖아요. 맞아요. 그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만 들어와가지고 연계해보겠다고 팀보이스 키고 맞아요. 어떻게든 서로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 매력이 있었는데 맞아요. 뭐 옛날 얘기해서 뭐